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86페이지고요. 자,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해서 범위를 한번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인력개발비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나와 있는 비용들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687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90페이지까지 별표 6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잘 챙겨서 해당되는 내용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적용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 신고일 이후부터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법인이 부담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 인정받기 전에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을 때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내일채용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내일채용공제 부금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인력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인력개발비로 해서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소가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연구소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못 받습니다. 산재보험료 적용 못 받는다라는 거고요.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용 검령 제작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신성장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일 때 중소기업 30% 적용을 받습니다. 기본 30%고요. 해당 과세연도 수익금액 분의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의 3배를 적용한 금액하고 10% 중에 적은 부분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40%고요. 그 다음에 국가전략연구개발비가 수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3배, 최대 10%까지 적용이 되는데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증가금액 기준으로 25%,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적용을 해줍니다. 단기 발생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을 때는 기간에 따라서 15%에서 8%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비중소기업은 0%에서 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과세 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10조 1항 제3호에 따른 감옥,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증가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 보관해야 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배제된다라는 거고요. 농특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2월 공제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인정 취소,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처음부터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정기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취소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인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일부터 배제된다라는 거. 요즘 이제 허위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심판 사례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부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실사업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사업자, 요 두 가지일 때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될 때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 그 다음에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 시점 정보 시스템 관리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로 매출 매입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수출만 있는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성실사업자 요건, 1차적인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신고돼 있어야 되고요. 3분의 2 이상 지출해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로 지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3분의 2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표준세액 공제 금액이 12만 원,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사업자 요건이 있죠. 소득세법상 요건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 3개 과세 기간의 연평균 수익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50%까지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50% 이상은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만 2년이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회사 기수로는 3기가 돼야 됩니다. 3기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 사실, 세금 계산서 등의 발급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10% 미만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월세세액 공제, 의료비세액 공제, 교육비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자, 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난임시술비,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그 다음에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의료비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은 의료비, 의약품, 안경구입비 50만 원 이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료비에 대해서 동그라미 가부터 다번까지 다 구분하신 다음에 세액공제 금액은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번은 공제 한도가 없고요. 나번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번도 한도 제한이 없고 라번은 연 700만 원 한도로 적용하고 있고 공제율은 가번 난임시술비 관련되는 것은 30%,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20%, 그 다음에 본인 등의 의료비 15%, 기타 의료비 15%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총급여 3% 초과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관련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본인, 취약전 아동, 초, 중고등학교, 대학생, 장애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본인에 대한 부분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연 300만 원까지, 초, 중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관련해서 연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 그러니까 1인당 900만 원까지, 장애인은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비 금액의 총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교육비 공제 배제되고요. 장애인인 직계존속은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는데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성실신고서를 확인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17%까지 15%와 17%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10%, 12%였는데 5%포인트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도액은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연간 750을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가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 방법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19년도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22년도에 추징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22년도에 18년도 분에 대해서 추징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징이 일어나게 되면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당해 연도에 과거분을 추징당하게 되면 22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 170만 원 적용 못 받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3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다음 과세 기간 3년 동안 적용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3년 동안. 그래서 26년도부터 다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세액 공제 적용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22년도부터 이렇게 3년 동안 계산해서 25년도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와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액공제액과 세액감면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세액감면 관련되는 부분은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소득 구분을 할 때 감면은 소득 구분 계산서가 작성이 일어나야 되지만 세액공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2월 공제 쪽에서도 세액 감면은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10년간 미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가능하고요. 감가상각 의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세액 감면은 대부분 감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무신고했을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가 이런 감면들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는 배제 규정이 없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제감면세액에 대해서 공제 순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세 감면 규정과 세액 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될 때, 각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부터 먼저 적용하고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 안 되는 세액 공제 두 번째 공제하고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를 마지막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2월 된 세액 공제는 2월 된 세액 공제하고 당해 발생된 세액 공제가 동시에 있을 때는 선입선출법으로 2월 된 미공제 세액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공제감면세액 공제 순서 오류 문제가 국세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맞춰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공제 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 순서, 적용 순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최저한세 공제 감면세액부터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 감면은 뒤쪽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순서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해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따져서 이제 2월 여부 따져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특세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사후관리 여부, 이자 상당 추징 여부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려해서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고용증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순서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최저한세 일단 배제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죠. 그럼 맨 마지막이고요. 그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 공제, 감면부터 먼저 적용하죠. 감면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세액 공제 중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물론 22년도부터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농특세 과세가 되지만 추징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농특세도 과세되고 추징사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증대 맨 마지막에 공제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농특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먼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을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을 전부 다 최저한세 범위 안에 다 들어와서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저한세에 걸려갖고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할 때는 2월 여부가 생기기 때문에 순서를 잘 확인하셔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03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건비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연구직 인건비 2,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부담했던 내일 채용 공제 부담금 관련되는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이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개인조정의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두 번째 있는 공제감면 세액 로마 숫자 조특법 로마 숫자 1번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명세서에 1번부터 5번까지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 인원수 2명이고요. 전체 금액 2,850만 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연구직 인건비 2,400만 원에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인력 개발비로 300만 원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 부담 국민연금 250만 원 인건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250만 원 하고
150만 원, 50만 원에서 200만 원, 450만 원이니까 2,850만 원이 되겠죠. 그 부분 고용산재 관련되는 부분하고 기여형 퇴직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그러니까 직전 4개년도 지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증가 부분에 대한 부분 계산이 될 겁니다. 증가 부분은 1,350만 원 나와 있고요. 2번 탭으로 가서 공제세액 계산합니다. 단기 발생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25%에서 700만 원. 증가 부분으로 계산해 보면 675만 원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제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탭에 연구소에 관련되는 증빙자료 교부금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수령한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돼야 되는 금액이죠. 제외돼야 되는 금액들을 확인해 달라는 거고요.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과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해 주시고요. 네 번째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에 따라서 인원별로 인건비에 대해서 이름과 생년월일, 인건비 금액, 전담부서 현황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비 발생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가 있다면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부분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면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해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 자동 787만 5천 원 반영돼 있죠. 그래서 당기세액공제 2월 쪽에 가서 당기분 787만 5천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가서 8번째 종합소득세 계산 쪽에 가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F8 세액공제 조회 쪽에 가면 연구인력 개발비 787만 5천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713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성실 사업자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조정에 공제감면 성실지방세 쪽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관련되는 정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교육비 500만 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는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도 인적사항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신 다음에 국세청 관련되는 의료비 관련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정보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납입증명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으로 갑니다.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으로 가셔갖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다가 우리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있죠.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시고 특별세액 공제 쪽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 반영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반영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다시 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는데 먼저 F6번 추가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8번째 있는 종합소득 계산 쪽에 가셔갖고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 716페이지에 계산된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공제 감면 세액 공제 명세서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있죠. 여기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세액 공제 2월 쪽에 가면 의료 성실 사업자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에서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세액 공제 부분에다가 반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반영된 내용을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셔갖고 F7번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액공제 조회로 해서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F2번 통해서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가 근로소득 관련되는 쪽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의료비는 근로소득 쪽에서 처리하는 게 농특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서는, 우리 사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쪽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안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반영이 됐을 때는 농특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